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중 목사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정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재능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현장을 가볼 때가 많거든요. 연구자로 가볼 때가 많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학교는 성적 위주로 진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받으면 그 성적대로 너 이거 해라, 또 이 대학 갈 수 있다, 또 이 과에 진학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진로 지도고 진로 교육입니다. 사실 재능을 많이 무시하게 되죠. 현실 때문에. 근데 저는 재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각자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는 재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넣어주신 사명의 사인이다. 단순히 재능은 그거 가지고 취미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명 따라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재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이론은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가 이야기한 다중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우리의 뇌는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인 영역, 복합적인 지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학설입니다. 그 지능의 영역은 8가지 이상인데 이 교수님은 8가지를 정설로 받아들인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 8가지 영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언어 지능입니다. 이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는 거니까 이 지능을 재능으로 바꿔도 됩니다. 언어 재능은 말하고 쓰는 능력이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어력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또래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또래보다 더 많은 단어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언어 지능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능은 바로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쓰러진 고양이나 쓰러진 강아지를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불쌍함이 들어서 가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건 자연 친화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시들은 나무가 있다. 꽃이 시들었다. 그럼 물을 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연 친화지능이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간 친화지능입니다. 인간 친화지능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도 재능이고 지능이래요. 그 사람 관계 좋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지능이 바로 인간 친화 지능인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주변에 친구가 많은가 이거 가지고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쉬고 싶을 때, 힘들 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쉬는 걸 좋아하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재능의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이것은 운동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뛰고 달리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연성과 지구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발레나 요가죠. 그래서 발레하면서 요가하면서 어느 동작을 하고 그걸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유연성과 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바로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이제 논리 수학 지능은 뭐냐면은 논리적 연산, 수의 규칙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2, 4, 6, 8, 네모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 연산과 규칙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수학 논리 지능인데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수학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능이 공간 지능입니다. 공간 안에 사물을 배치했을 때 어떤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인지를 계산해내는 능력이 공간 지능입니다. 그래서
도화지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배치하잖아요. 가장 최적의 그 배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공간지능입니다. 그래서 미술 잘하고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공간지능이 높게 됩니다.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 주차를 잘하는 분, 앞에 차와 뒷차와의 공간 안에 내 차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최적의 상태가 될 거를 계산하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구 배치를 막 바꾸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방 안에 내 가구, 침대는 여기로 바꾸고 책상은 이쪽으로 바꾸고 계속 바꾸고 싶은 욕망이 들고 그다음 계속 바꾸는 분들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공간지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 재능은 음악지능입니다. 음악지능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보를 보고 리듬, 계명, 음정에 맞게끔 연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연주 잘하는 사람은요, 한 개의 악기만 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악기를 잘합니다. 프로 세션들 보면 드럼 치는 사람이 일렉트릭 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또 키보드도 칩니다. 그리고 악기 잘하는 사람은 다른 악기 가르쳐줘도 금방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음악지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자기성찰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재능이 바로 자기성찰 지능인데요.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내가 뭘 잘못된지 실수한 게 뭐가 있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계속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체크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지능,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굉장히 쉽게 간단히 아주 핵심만 요약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 지능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열정이죠, 열정. 대다수의 아이들이 게임에 이제 열심을 내게 되죠, 열정적으로. 게임 외에도 자신에게 열정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엄마 아빠가 발견해 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아이들을 주목해 보면 무엇을 할 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어렵다라면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동사를 만드세요. 동사를 저는 명령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열정적인 단어는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한 100가지 정도 명령형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 뛰어라, 먹어라, 조직해라, 리드해라, 협동하라, 들어줘라.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명령형을 만드셔가지고 오려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며 너의 인생 동사를 찾아봐라. 넌 어느 단어에 가장 열정이 드느냐? 이걸 찾게끔 해주세요. 게임같이, 퍼즐같이. 그럼 아이들이 찾습니다. 2개, 3개 정도.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드는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동하라를 뽑았다. 그럼 그 친구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이인 거예요. 또 들어줘라 라는 단어를 딱 선택했다면 얘는 상담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 거죠. 열정이 드는 단어를 선택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팁을 여러분이 가지고선 우리 아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